영화제가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경쟁 부문을 도입한 이후에 시상식이 생겼죠. 부산 영화제라는 시상식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오늘 영화 부실이 주연이었는데 배우에게 배우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또 가족들과 만나시고 대목으로 상품을 주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普段で思いがけず3人が賞をいただきまして、それは9月の末だったんですよね。でようやく、この、韓国で上映が決まって、本当にありがたく、嬉しく思っ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저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부산 영화제에서 저희 주연 배우 3명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9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상영이 확정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과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서 감독 여러분 지금도 같이 취합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화가 일본에서 먼저 공개된 이후에 감독님께서 다시 회귀하는 기분으로 찍은 영화다라는 언급을 종종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안에 계신 관객분들께 조금 더 나눠주시죠. まず、これまで自分が撮ってきた作風と、もうガラッと違う作風に、チャレンジしたということが、一つ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ともに、結構今まで、ここ最近は、中国の仕事したりとか、いろいろそのドラマの仕事も増えていて、結構、あんまり映画だけでこだわらず、いろいろやってきた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いい年になってきて、これから、何をしていくかなっていうふうに、自分の人生を振り返ったんですね。コロナとかもあったし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これからどういう創作活動をしていこうかなと思ったときに、考えてみれば自分の映画監督としての人生ですごいこれが私の作品ですっていうものないんじゃない私って思いまして、それでやっぱりここでこの仕事を辞めるわけにいかないし、やっぱり一つ何かこれは私の代表作ですっていうもの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なということを、気持ちを決めまして、それでドラマの仕事をすると大体6ヶ月、半年はあっという間に過ぎちゃうんですよね。撮影したり編集したりしてるうちにほとんど新しいものを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生活になるので、ここはちょっと忘れて全て心機一転ドラマもやめて生活のことは考えずにまずゼロから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今やりたいことを形にしてみようと思って企画書を書いて、それで自分でプロデューサーに持っていろんなところ回ったりして、こういう企画があるんだけど一緒に興味持ってやってくれませんかっていうことを1年ぐらいかけてやって、ようやくこのザ・セブンという会社で、旅が芽生え始めたというところの意味もありまして、もう最低限のつもりで私はゼロから1回リセットしてみます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した。 말씀이 좀 말이 좀 길었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 이 작품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그런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작품에 제가 챌린지를 했다라는 그것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고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는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럼 앞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 인생을 좀 뒤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창작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발표한 제 작품 가운데 그러면은 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을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새로운 것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어떤 저의 생활적인 부분, 생계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좀 심리일전을 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제로부터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기획서도 쓰고 그리고 프로듀서 분들에게도 찾아가고 이런 기획이 있는데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요. 세븐이라는 이 회사와 함께 이제 제가 이 씨앗을 같이 뿌리고 이제 이것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데뷔를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한다. 제로부터 리셋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원작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이시오준이라는 작가가 발표한 모로카노노쇼 일본이라는 소설을 원작을 하는데요. 원래 더 많은 인물이 소설 안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영화책은 3명의 인물로 축약이 좀 되어 있는데요. 각각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것과 3명을 압축하기는 사람이 좀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先に実を言うと自分の中で何をやろう、さっき言ったように何をやっていこうかと思ったときに、とあることがきっかけで若者の貧困とか、犯罪について、何か映像に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ときに、そのジュジュンさんのこの若者の身分という原作がものすごくクライムサスペンスもあってスピード感もあるので、この原作の力を借りればすごく面白い映画に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が、原作をこの原作にしたことの理由なんですけど、その時にすごく確かに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何人も人が出てくるんですよね。ただその人たち全員を使っちゃうともう2時間では収まらない話になっちゃうので、どうしようかなっていうのがまずあった時に、やっぱ印象深いこの若者の貧困と犯罪について描けるのはこの拓也、守、梶谷、この3人が一番メインに持ってこれれば話が転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は自分的に思って、で脚本に向井康介さんという人にお願いしたくて初めてだったんですけど、相談した時に彼から「いやこの原作ちょっと人数多いしもう無理じゃないですか」っていう今までと断られかけまして、でちょっと断られたら困るなと思って「いえいえ向井さんこんなにいっぱい描けません。私はもう3人に決めてます。3人ならどうですか?」って言ったら、向井さんも「3人か、それは面白そうだね。ちょっとやりたくなってきたな」みたいになって、それでもうそこで潔く3人にあと引けなくなったっていうちょっとそれは冗談ですけれども、3人にしたらきっとこういうストーリーになるだろうなというのは私の中にもありました。 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좀 제 안에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의 범죄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시오 주연님의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임 서스펜스와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젊은이들의 이제 빈곤이라든지 그런 범죄 같은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이 원작을 봤을 때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를 다 저희가 영화를 하려고 하면 2시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2시간 안에 이걸 다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젊은이들의 빈곤과 범죄에 좀 집중을 해서 타쿠야 그리고 마모루 그리고 카스타니 이 3명을 메인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본가 선생님을 제가 이제 무카이 코스케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있느냐라고 이제 살짝 거절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께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3명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떠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문관 선생님께서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3명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실 구멍이 없었다는 농담인데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で、その現在過去未来みたいなことを今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その3人を自分の中で想像したときに、これって1人の人生にも見えるなっていうのが一つ思って、でそれをなんとなく1人の人生に例えれば3人のストーリーは、現在が拓也だとすると、守がもう少しその前の段階で、梶谷がこの後将来どういうふうな決断をしてこの、犯罪という世界から抜けるべきなのか、そのまま続けるべきなのかというような将来の姿みたいに見えるかなというのがあったので、今みたいな感じで感じられたんだと思います。 사실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현재, 과거, 미래 이와 같은 이 세 명을 통해서 어떤 한 명의 인생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사실 그렇게 한 명의 인생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현재가 타쿠야이고, 그리고 이제 마모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앞단계에 있다. 그리고 카스타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내가 여기서 발을 빼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소하지만 제가 너무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제가 그 원작자 니시오준 씨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머리 스타일이 여기 나오는 이타마 토쿠 씨가 그냥 캡테라 헤어스타일과 굉장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아래 부분만 노랗게 탈색한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원작자를 존중하는 이 영화만의 방식일지 하셔봤으면 궁금했습니다. 実を言うと逆なんですね。西尾潤さんが映画を見ていただいて本当に気に入ってくれて、それで拓也ヘアにしますと言って拓也ヘアにしてくれました。 네, 사실 그 반대이고요. 니시오준 그 원작자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감명을 받으셔서 타쿠야 헤어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헤어스타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원작자가 배우를 존중한 사례였던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영화가 세 명의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을 영화가 도덕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もちろん原作に頼ったという流れ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原作では多分3人が捕まら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ね。なんですけど、私がそもそもやっぱり犯罪と若者の貧困と犯罪をやりたいと思ったときに、やっぱりそれは応援すべきことではないので、やっぱり罰せられるべきものは罰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思いが、私の中で正規というかありましたので、この映画をやったときに最後逃げ切ったみたいなことになると、だからそれを美化するようなことにはしたくない。彼らは必死に生きてるけど、それは別に正し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のはちゃんと映画の中に残したいな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警察とかそういう誰か彼らを追ってくる人というものはつけたいなというのが気持ちとしてはありました。 사실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된 것은 당연히 이제 원작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명이 끝내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의 어떤 범죄와 빈곤에 대해서 좀 이 영화 속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절대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벌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던 저의 정의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잘 도망을 이렇게 치고 도주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미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는 이제 경찰에게 쫓기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양상을 보면 타인의 신분을 사고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정체성을 도용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요즘 정체성을 잃어간다, 타양식 개개인의 정체성이 흐려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좀 의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원작에서부터 비롯된 흔적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ちょっと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だけず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今の若い人たちが、やっぱりいろんな情報がやっぱり簡単に手に入るために、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率がすごく逆に弱い、何もない中でこれしかないっていう世界ではないので、あれもこれもあれもこれも情報もある、何でも知れる。なんか気づいたら、人との距離も近いようにすごく遠くて、なんか近くにすぐ叱ってくれる人もいなかったり、なんか人間との距離が離れる分、自分もなんか誰かわからない、近くにいて比較するものもないから、なんとなくアイデンティティ自体が何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ちょっと薄れて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私自身がちょっと感じていたりもして、なんか自分の日本の場合は戸籍というもので管理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なんか戸籍を売ることの意味とかがどういう意味なのかあまり分からずに売ってしまう、簡単にお金が入るんだったらいいかなって思ってしまったりとか、なんかそういうことが自分の気づいたら自分の実在の存在を危うくしてしまうみたいなことになんか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고요. 또 질문 주신 내용에 제가 딱 맞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 자체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저는 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딱 하나 이거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것에 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가깝고도 먼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좀 멀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딱 맞는 어떤 비교 대상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의미가 굉장히 옅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호적을 사실은 판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모르고서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실존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공간이 신주쿠 가부키초죠. 도쿄나 전략 한국 관객들에게도 관광의 장소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그 공간을 지나들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범죄의 배경인데 동시 인물들에게 이곳은 안전한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처럼 보이면서 좀 약간 신선하게 보이는 지점이었는데 물론 A사의 여성이기도 하지만 우유를 챙겨준다거나 게임을 서로 챙긴다거나 친구 같은 바 사장님이 있다거나 이런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공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私が20代の時って本当に今のように歌舞伎町に近寄れるような場所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ね。この仕事をしているんでロケハンとか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怖くて追いかけられたりとか、写真を撮って追いかけられたりとか、なんか身の危険を感じるぐらい怖い場所だったんです。なんですけど今は本当に若い子たちがたくさん来ていて、ただでも蓋を開けるとその子たちってただ遊びに来てるんではなくて家に居場所がないからそこで何か集まってる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たいと思ってきてる子たちがいて、最
ころがなんかオアシスなんですよね。だからまあ私はこの映画の時にその守とか拓也にとっても、まあ、歌舞伎町という場所が本当に危険な場所なんだけど、彼らにとっては小さなオアシスであって、そこに来ればなんか誰かに会え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なんか小さい世界に大きい世界だようで、実はその小さい世界にしか生きていない彼らのなんかこうよりどころみたいな感じで描け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した。だからまあ本当に何かあったらそこに帰ってきちゃう場所、家みたいな場所として表現していってます。 사실 이제 제가 20대였을 때는 그 스튜디오의 가무기초 같은 경우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촬영팀으로서 이제 가더라도 막 쫓기고 막 사진도 찍히고 막 이런 굉장히 정말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모이냐 하면은 사실 집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이고, 뭔가 여기에 오면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르도 그렇고 탁달도 그렇고 이곳이 정말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여기가 굉장히 작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오면 좀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의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곳으로 저는 좀 그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집이 되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점점 좀 개인 고립되고 개인화가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사회적인 장소라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어떤 점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국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장면을 언급하고 싶은 게 아주 많지만 특별히 한 2장면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오프닝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꼼짝으로 셔츠가 좀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 있던데, 강에 빠진 셔츠를 보여주는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관객에게는 목소리만 처음에 들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영혼이 그 장면을 볼 때가 아니라 좀 나중에 밀려오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각본의 애초 설계부터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지, 아니면 편집장에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게 된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実を言うともう原作を読んでこれを映画化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た時に最初にああいう構成にしたいなっていうのはもう頭の中にバーッとできていたんですね。それで自分が映画を見る時になんとなくジグソーパズルみたいになって最初から全部順番に下から上がっていくわけじゃなくて、なんかこの辺見つかった、この辺、これはきっとこの辺だろうな、この辺だろうな、こことこつながった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ずつ埋まっていく感じで自分が映画を見れる場合がすごい好きなので、なんかそういうような映画を作りたいな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だから最終的にその構成とか、編集段階でもなるべく一気に積み上げて見ていくというような時間的に。なんか一回一回しながら自分の見てる人が自分の想像力も含めて構成していきながらその立体をみんな人物像が立体的になっていく、そんな風な構成にしたいなというのはだんだん作りながら決めていきました。 사실은 이 원작을 읽고 제가 이제 영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 그 구성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있었었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직소퍼즐처럼 어떤 순서대로 이건 여기고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여기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의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구성하고 또 편집을 이제 하는 그런 구성하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축적을 해나가서 이렇게 좀 굉장히 체계화해서 하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는 분이 좀 상상을 하면서 어떤 인물상에 대해서도 입체화를 시켜 가시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장면이 이 감정적인 여운을 준다면 정반대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 하나 있죠. 타쿠야가 강만을 읽고 소파에 앉아있는 장면을 우리의 영화가 제시를 하는데 순간 영화의 장르가 제가 바뀌는 것 같은 생각만도 들 정도의, 그러니까
다음에 4부 정도는 하게 되지만 그 장면만큼은 다른 슈팅과는 조금 이미지가 충돌하는 예상외의 충격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그 슛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あのあたりはやっぱりこうもし自分がオリジナルでこのストーリーを自分で何か作っていたらなんかちょっと自分ではこう想像できない作られないぐらいのとこだったなと思っていてどちらかというとああいうすごくクライムサスペンスちょっとヒロインすぎるんじゃないっていうようなクライムサスペンスがやっぱりこう原作の力に逆に頼りたかったところだ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まあ、ああいうちょっと残忍な表現だ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まあ、それがこう見てる人にとっては次のこう躍動になっていくその次見たいなっていう思いになっていくのでなんかこうじゃあ少年の若者の貧困と、犯罪って言って想像しうるちょっと積極臭い映画にならないようにやっぱりああいう部分を残してサスペンス感とスリル感を足して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形に盛り上げたいというのはすごくあります。 네, 사실은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저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제가 그 스토리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그런 크라임 서스펜스와 같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원작에 조금 의지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보게끔 하는 어떤 납동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사실 젊은이들의 빈곤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젊은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로는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스펜스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스릴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된 타코야를 뒷자리에 신고 오겨하는 사람은 무슨 운명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이제 아야노보가 연기하는 카즈타니가 하게 되는데 아까 입장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재밌어서 관객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야노보가 직접 자동차를 골랐다고 들었고 이것을 얻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관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アイルコーさんがすごくこういろいろ自分の役作りについてアドバイスというか自分の意見を提供してくれたんですよね。それで実は車が実際の半グレと言われる方たちが乗っている車がちょっと具体的に言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アルファードという車が乗っておられるんですけどもとにかく私はアルファードだけは使いたくない。それはだったらもう映画にならないので嫌だなと思っていてじゃあ可能性があるものとしてはトヨタのランクルとか、そういうのはどうかななん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郷さんが初めてお会いした時に車について僕の意見があるんですけど聞いてくれますかって言って一つはランクルもあるでしょでももう一つワゴニアという車があるんだけどどうですかって言われてその時はそのワゴニアは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写真を見せてくれてでなるほどこれなら映像的にもいいし取りがいがある監督としてもなのでこれだ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それで制作のスタッフが一生懸命探してくれたんですただちょっと古くなったので実を言うとエンジンが夏の暑い撮影の中でエンジンが結構もうヒートアップしちゃって大変でこの使ってるカットのもう次のフレームではもう止まってるギリギリ最後のフレームまで使ってるんですけどショート確認の前にやってくるシーンですねあそこでは止まっちゃってで実は出発するところとか全部スタッフが押しているっていうその後エンジンを交換し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とにかく大変だったんです撮影はそんな車で運べないんだっていう話なんですけどそこがご愛嬌です。 네, 사실 아야노보
아야노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는 편이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사실 일본에서 이제 범죄 조직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보통 타는 차가 있는데 이제 알퍼드라는 그런 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큼 이제 영화에까지 그렇게 넣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외에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토요타의 랑크르라든지 이런 차 정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이 이제 좀 들어봐 주시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랑크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와고니아라는 차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상 이렇게 화면도 잘 나올 것 같고 또 감독으로서도 이제 찍을 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작진들이 열심히 이제 그 차를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엔진이 히트업이 되면서 정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타쿠야의 그 집 앞에서 와서 차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엔진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씬을 찍고 출발할 때는 스태프들이 수동으로 그 차를 밀어서 촬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된 촬영이었었는데요. 그 차로 이제 어떻게 음반을 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추천된 장면이 많았군요. 어쨌든 그 장면 이후에 이 영화가 잠깐 노드북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각기초라던가 인물들의 집 외에 자동차가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무드를 만드는 데 또 아야노 배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영재는 다카스 아이덴티티입니다. 다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가 일본어 빠가로 자주 알고 있는 그 단어인데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 영화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단어의 뜻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이 될 텐데 이상하게 이 다카스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을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올리면 연민이 느껴지는 단어처럼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영재 이 단어가 쓰게 됐을지도 어리석은 자와 연상인데 말일지도 궁금했습니다. バカザイレっていう原作の西尾潤さんがアイデアでこのタイトルにしようとちゃんと言ってくれたんですけども、そのバカザイレってでいいのかなっていう話を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バカっていう言葉がやっぱり日本のドラマとかゲームとかいろんなアニメーションとかいろんなところでやっぱり全世界的に日本語のバカという単語が知ら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で例えばフーとかなんかそういう単語を当てがうこともでき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日本語のバカをそのまま使った方が逆にインパクトもあるし面白いねっていうことであまり原作の愚か者というのはちょっと文学的な意味はあるんですけど、逆に英語のバカでは全く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何かインパクト重視みたいな感じで今後この映画が世界に出ていけるようにインパクトのあるタイトルにしようみたいな、そういうちょっとマーケティングの思考で決定しまし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네, 사실은 이 영화의 영문 타이틀이 바카스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시오 준 원작자님의 아이디어로 이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 타이틀로 이제 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일본어의 바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 단어 중에서 풀이라든지 그런 단어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어의 바카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임팩트도 있을 수 있겠고 좀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어의 오르카모노라고 하면은 한국어에서는 어리석은 자 이런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바카라고 해서 좀 더 임팩트를 중시하고 좀 글로벌하게 이 작품을 전개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을 중시한 그런 영문 타이틀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일본 영화 드라마를 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빠가, 고로방울이 이런 거 가장 먼저. 그 전태민 소리 주면 음식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타쿠야와 마모루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나아가서 세상의 전체를 이어주는 음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메뉴 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メニューは、原作の中に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もそも普通は煮付けというものは、サバの煮付けというものが日本ではメジャーなんですよね。それがアジの煮付けにするっていうのは、アジの方がすごく安いんです。で、だからやっぱり安くて買える。で、やっぱりサバを買うのにやっぱりお金がかかるんだけど、ちょっとした小銭で帰ってこれるのがアジなので、アジで代用してこれを作ったっていうのが、元のメニューの意味なんです。ただその、アジというものを一緒にこう食べることで、彼らが食べることって、生きることのための本質だと思うので、生きていくための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を大前提にして、彼らがその守る、拓也から守る、拓也からこう梶谷とやっぱりこう生きるというものをこう授けていく、つなげ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アイテムにしたい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した。 네, 사실 메뉴와 관련해서는 원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조림이라는 그 메뉴가 굉장히 메이저한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메뉴인데 사실은 정계인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고 고등어는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있지만 정계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엔 이런 동전들이 있는데요. 그 동전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이제 정계인 조림을 같이 먹는 씬에서는 사실 먹는다라는 것은 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나갈 것을 대전제로 해서 타쿠야는 또 마모리에게도 카스타니가 또 타쿠야에게 이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메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고 가급적으로 그 연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질문과 답으로 들었던 내용과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계기 조림도 그렇지만 여기서 각 인물들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마음, 자기가 어떻게든 이 세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음보다는 결국에는 이 다음 세계, 나의 전생 세계를 위한 마음을 발휘하는 인물들인데요. 카스타니와 타쿠야의 행동에는 결국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깔려있죠. 그게 왜 중요했을까? 그 마음이라는 건 대체 뭘까? 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어떤 마음에서 있는지 있었을지 どういった気持ちからそういう登場人物たちがそういうふうな行動をとっていたのかについて監督はどう思われますか？ちょっとず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生を授ける的なことですかね。守ってあげる。守ってその自分の生きるっていうことを拓也を守るに芦田にも拓也にみたい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よ。ちょっとなんかず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一つされています。そうですね。基本的に初めに言ったようにやっぱ犯罪の入り口、途中、そしてその未来みたいな感じの構成をしているのと、一人の人生に見えるようにもしたいっていうのは、実はこのキャストにも結構ちゃんと伝えていたんですね。で、彼ら自身もすごく私が思った以上に役どころとして自分たちは生きるをつなげていく役どころ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意識してくれたように感じています。で、で、なんかやっぱり彼ら自身役を演じるときにそれぞれ3人がなんていうのかな、自分がこういうふうに演じるというより、お互い梶谷は拓也君、匠が演じやすいように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
気遣ったり、で、拓也も守が動きやすいようにってなんかこう感じてくれて、なんかこう現場でも彼らはその役のところの仕事をちゃんとやってくれた感じで、こうリレー的につなげていってくれたんですよね。その感じがすごく映画にも出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を感じています。네, 일단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떤 범죄의 어떤 그 게이트라고 할까요? 그 입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이 세 분의 주연 배우들께서 어쨌든 삶을 좀 삶을 어떤 의탁을 하고 싶은 자기보다는 자기의 동생에게 이렇게 살아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보다는 카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쿠야가 좀 연기하기 더 좋게 배려를 해주고, 타쿠야 같은 경우에도 마모루가 이렇게 연기를 하기 쉽게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릴레이적으로 해줬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들 간의 어떤 유대라든지 연대 같은 것들이 영화 안에서도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기자님? 네, 남을 돕는 게 사실 번거롭고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큰 마음에서 비롯돼야 하는 것들이기에 이 청년들의 행동이 조금 더 큰 무언가로 보일 것 같습니다. 가게님 받아보겠습니다. 체크대 메가네. 감독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 체크. 안경 끼시고 체크 셔츠를 입으세요.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이 정말 많은데 가장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화면 비율이요. 기사를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뭐 조명이나 배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지 않으세요? 풍경 같은 게. 그런데 와이드하게 보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제일 궁금하고요. 작은 점 하나만 더 드리면 자동차가 그 왼쪽 석에 운전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종으로 당시와는 반대였던 것 같아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왼쪽 석에 있는 드라이버 석에 있는 차를 고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車会社だったから話なんですよ。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で、そのワイドっていうのは多分ちょっと狭い場所が多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その中でこう動きがあるときにワイドレンズに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っていう結構本当にセットじゃなくて全部ロケセットロケで撮影してるんで結構狭いところに入ったときにワイド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実は私はそんなにワイドがすごい好きなわけじゃなくてですけど致し方なか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네, 사실은 와이드로 촬영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이제 좀 찍는 씬들이 많아서 그랬고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와이드한 렌즈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세트장이 아니라 이제 로케로 거의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좁은 곳을 이제 많이 촬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와이드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이드한 렌즈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男性の前髪がピシッとしている、ね、 남자분 중에서 네. 여기 아니요. 대노. 그래요. 그레이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確かにメガネも 그레이 낫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좀 질문 좀 싶은 거는
각종 등장인물들 패션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장인물들이 정말 옷 전화가 따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이 정말 다양하게 변하고 컬러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서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극중 요소로도 쓰이잖아요. 특히 탁구의 모자라던가 그 흰색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극중의 요소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상 같은 것이 원작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나 의상 감독님 아니면 배우 본인들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지 의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白い小森アルソンのシャツに関しては原作にあるんです。で、やっぱり原作にも拓也がやっぱりブランド物でもちろん佐藤なんですけど、ブランド物をやっぱり着たいからお金も欲しい。で、お金があればやっぱりブランド物を買い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なんか若者の欲望に関してはそのまま反映させました。で、まず拓也は、実はモノクロのトーンにしているんです、全部。で、部屋の中もほぼ観葉植物以外はほとんどモノクロトーンにしているんですね。でポスターとかも全部モノクロトーンに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前、若い時に拓也はいろんなカラフルなものを着てるんですよ。でそれを全部守りにあげていて、守がそのフルを着てたりするんですね。で、実はその観葉植物もプレゼントしてあげたんですけども、守の部屋には入っている観葉植物が実はあります。そういうふうに全部もらうんだけどうまく利用できていない守りがいたりとか、実は家も2人で一緒に住み始めた家は拓也の部屋なんだけど、拓也は新しい部屋に引っ越した時に守がその家で一人暮らしを始めれたっていう感じにしてます。で、アクセサリーとかも全部拓也がつけてるのを後で守がつけているんで、もしよかったらリピートしてチェックしてほしいんですけどで、一さんに関しては、さっき言ったみたいに、その後同時に、衣装の、相談、提案もあったので、藤谷さんの、提案に、やっぱり、それ、いい、アイディアだなと思ったので、ああいう人、フランスナーズで長袖を着ている、ああいう人、古びた、インストの長袖を着ているみたいなことは、彼の意見を採用して、用意して、で、もうずっと一着っていう感じで決めました。 네, 사실 타케야가 입고 등장했던 흰색의 꼰대 셔츠 같은 경우는 원작에도 사실 나와 있고요. 또 원작에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타케야랑 사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명품을 사고 싶어서 좀 돈이 필요하고, 돈이 또 생겼으니까 또 이제 명품을 사고, 이런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타쿠야 같은 경우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의상이 거의 블랙 계열의 이런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방에도 집에도 가보게 되면은 이제 관여식물 제외를 하고는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의 뭐 블랙 계열의 그 포스터나 물건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컬러가 있는 것들을 마무리에 다 이제 주고 이제 관여식물도 또 주고 이런 원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모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또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다 이렇게 식물도 죽이고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타쿠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둘이서 마모루가 이제 타쿠야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타쿠야가 이제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가면서 이제 마모루가 혼자서 자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크사리 같은 경우에도 타쿠야가 다 마모루에게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 자세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저희 영화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노고 선수가 이제 연기를 한 카스타니 같은 인물은 차도 그렇고 또 의상도 본인이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긴 소매의 그 의상을 입고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다 이제 배우분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그런 의상이었고요. 입고 나오신 그 긴 소매 옷, 그 단벌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個人的にこだわりとしては佐藤さんの
グッチの、徹底的にグッチにするっていう、実を言うと携帯のカバーもグッチで、全部グッチにしてるんですよ。ぜひよかったら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で、そのグッチのクマのやつもすごい、衣装さんが探してきてくれて、テディベア、あるねって言いながらテディベア着て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こだわりでした。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또 좀, 이렇게 막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토상의 구찌의 일색이었던 그 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구찌를 입고 등장을 하고, 스마트폰 케이스도 구찌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더 체크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구찌 관련해서 또 여기 뭐 테디베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자기 옷을 보여주면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사토상의 구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네,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実はその佐藤さんを作っていくうちにすごい欲深い性格が面白くなってきていろいろこう後ろとかいろいろ付け出してあげたんですけど、そうこうしてるうちにやっぱりその帽子タクヤの帽子をやっぱり欲しがっているっていうのをつけたくなってきて、それで帽子を探していってたり、最後にカバンの中に帽子を入れてるっていうのは実は台本に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彼女はちょっと現場で入れてどんどん佐藤が貪欲に見えてきてうまくいったので、ああいうふうにちょっと付け出しました。 네, 그리고 이제 사토상이라는 인물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특히 이제 그분이 굉장히 로망이 가득한 어떤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제 팔찌 같은 것도 이렇게 차게끔 하고, 또 이제 타쿠야의 모자를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자를 막 찾아서 이제 가방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모자를 막 넣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대본에는 없었던 장면인데 현장에서 즉석으로 굉장히 그의 폭력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포스터의 주인공까지. 最後のポスターの女性の方、ごめんなさい、さっきの方、女性の 여기 앞줄에 계신 여성분.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셨을 때 그 젊은이들의 범죄를 옹호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 옹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경찰에 쫓기는 장면들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을 보여드리면서 영화를 마무리했는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쫓겨서 잡히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화 전체를 열린 결말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마모르 같은 경우에는 마모르 쪽에는 경찰이 없었는데 그 마모르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젊은 청년으로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마모르도 결국에는 똑같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건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はい、一つ、鳥谷さんたちはこの後捕まっているという映画なんで皆さん自由に想像してほしいんですけども、今日は別にあまりこう言いたくない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鳥谷さんたちはおそらく私の中で捕まっています。それで、それぞれの拓也ですね。で、守は一応最後おとり捜査の警察の人にものすごい勢いで追いかけられたんだけど逃げ切りますよね。で、逃げ切ったっていうことが、実は幸せなのかどうかなんですけど、彼は本当にお金だけ持って逃げれていて、普通に考えればお金を持っているって幸せな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なんだけど、最後のところでは一応彼は自分がお金欲しいって最初から言ってたんだけど、本当に欲しかったのは何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しまったと。だから結局自分にとって大事なものが何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ためにお金をもらえて幸せ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問題提起として投げかけたかっ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 네, 사실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사실은 뭐 영화는 보시는 분들이 항상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안에서는 사실 카스타니와 타쿠야는 체포가 된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모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을 쳐서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랬으면은 마모루는 행복할까?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행복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모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돈 필요하다, 자기 너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었는데, 정말로 본인이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마이크를 가져다 주신 거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겠죠? 포스터가 3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사이좋게 지금 저희가 3개를 나눠가지고 끝나게 됐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해 죄송하고요. 오늘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신 소감 끝인사로 들어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最後にね、感想をお願いしたいなと思い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ろいろ質問していただいて、ごめんなさい、当てられなかったです。すいません。でも、皆さんが手を挙げてく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映画見てもらって、いろんな感想を皆さんに感じていただいて、すごく嬉しいです。やっぱりこう、映画作る意味と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現状を知ってもらって、それをみんながどう考えるかっていうことで、何かやっぱり、帰った後に、皆さんが家に帰った後に、なんかこう、彼らのことを思い出したりとか、そういう時間があるということがすごく映画を作る意義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ぜひ、彼らのことを少し、実際彼らはどういう生き方をしていくのかなとか、その続きを考えてくれればすごく嬉しいです。そしてぜひ、口コミしてください。 네, 먼저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드리고 싶고, 사실은 포스터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또 가운데 계셨던 분 저희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손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이제 영화를 봐주시고 또 이렇게 감상까지 들려주셔서 또 그 부분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영화를 만드는 의미라는 것이 지금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알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것인지, 뭐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등장인물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금 이 의미들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의도이기도 하고 이제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러면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오늘 개봉을 했고요. 감독님이 지금 상영관에 입장하시기 전에 CGV 에그니스가 100인 것을 보고 굉장히 흡족하게 반응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변에 좀 있어서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나라타워터 감독님, 그리고 팀에게 수고해주신 유영태 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